안녕하세요, 샤넬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영상입니다. 백삼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려운 백삼단도 있지만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더블 쿠션 형태의 아래로 내려오는 3단 형태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탄도님을 모시고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고, 역삼단이라는 거, 거꾸로 내려오는 횡단샷의 형태, 그리고 거꾸로 내려오는 더블 쿠션의 형태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기준점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감각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공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실 분들도 있지만, 이것도 기본적인 원리, 사실 저도 제가 엄청 잘 쳐서 이렇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원리와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용할 때 스트로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역3단이라고 하는 거는 내공이 거꾸로 이제 내려오는 형태, 이런 형태, 이런 식의 배치들이 쓰면 뭔가 정말 칠 게 없는 듯한 느낌의 공들이 있죠. 이랬을 때 네. 노란 공의 왼쪽, 오른쪽 다 갈 길이 없고, 빨간 공도 정말 어려운 배치라면 일적구를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역3단이 이제 이 원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근데 네네. 빨간 공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노란 공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노란 공을 선택을 할 거고, 모양상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공을 이제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게 큐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야 될 것 같고 안 내려올 것 같고, 실수하는 유형을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실수는 두께가 좀 두꺼워요. 부담감 때문에, 혹은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나, 네. 두 번째 실수는 이런 경우를 좀 많이 겪다 보니까 두께를 너무 얇게 잡는 거죠. 네. 거의 두 가지의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실수부터 보자면, 일단 이 공이 빨간 공을 넘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두께라는 것은 두꺼우면 안 돼요. 그렇죠. 직접 네. 맞을 수 있으니까. 직접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이 내려온다는 이유는 두껍게 많이 끌리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를 하실 때는 너무 얇게 맞아서 원쿠션도 멀리 나갔지만 일적구한테 힘을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전진을 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근데 적구에 힘을 살짝 뺏겨줘야 내공이 역회전성의 회전만 들어가면서 내려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얇은 두께를 치실 경우에는 스트로크가 빠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빠르면 전진력 때문에. 이 공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이 공을 설명하기 전에 끌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팁에 공이 오래 머물수록 그 하단의 회전력을 더 많이 증진을 시킬 수가 있어서 끌림이 좋고요. 일적구에 오래 머물수록 더 많이 끌리고요. 원쿠션에 오래 머물수록, 이런 게 이제 끌리기 위한 전제 조건인데, 이런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런 역3단 자체도 제 기준에서는 빠르게 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슬로우로 이걸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단 효과가 발생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되려 부드럽다는 느낌으로 쳐주시는 게 많이 내려오고 모양상 더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고요. 정말 큰 곡구를 그려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강동구 선수 같은 선수들, 이런 식으로 있는 공들을 여기서 쳐서 여기까지 나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렇구나. 형태의 백삼단들은 스피드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하단력도 굉장히 많아야 되지만, 게임 중에서도 그냥 편하게 칠 수 있는 이런 식의 백삼단의 유형들은 엄청난 많은 스피드가 필요한 건 아니고, 하단의 회전력을 얼마나 잘 살려줄 수 있는지, 너무 얇지 않은 두께에서 내공이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트로크는 깊은 스트로크가 들어갈수록 라운드가 커지고요. 하단이 많이 먹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짧은 스트로크가 들어갈수록 라운드를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다라는 스트로크 스피드와 여유 있다라는 스트로크 길이로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 표현이 조금 어렵지만 팔로우 스트로크를 여유 있게 넣어준다라는 생각. 네. 그리고 예전에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이 공을 질문을 했어요. 자기도 이 역3단을 치고 싶은데 못 치겠다. 그래서 치는 모습을 봤더니 되게 이 공을 치려고 나오는 순간부터 되게 상기돼 있어요. 상기돼 있어요. 그 뜻은 몸에 일단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몸이 많이 힘이 들어가서 이걸 내가 어떻게든 잡아 당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40점 선수라고 생각하세요. 이 공을 직접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우리나라 탑랭커다. 스스로를. 예, 스스로를.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편하게 나와서 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감을 갖지 마시라는 말씀이고. 어려운 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어려운 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스트로크에도 여유를 주시고 마음에도 여유를 주시고 이런 여유를 갖고 치는 식으로 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렵다고 생각하는 배치는 이 공뿐만 아니라 모든 어렵다는 생각하는 배치를 나는 잘 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그냥 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당구는 자신감이다 이런 그렇죠. 말이죠. 여유 있는 스트로크를 가진다라는 생각이 중요하고 이 샷 스피드에 따라서 내 공이 라운드가 커지고 작아진다는 거에 대한 차이를 아셔야 돼요. 스피드가 빠를수록 라운드가 작아지고 스피드가 느릴수록 라운드가 커진다. 이걸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같은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라운드를 조절하는 것까지는 일단 어렵고 기본적으로 그 역삼단 형태를 그리기 위해선 첫 번째 정확한 하단 당점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굳이 막 힘을 줘서 끌어당기려고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부드럽고 정확한 당점을 이용해서 샷을 그렇죠. 깊게 넣어주면 네. 일단 아래로 기본적으로 끌고 내려올 수는 있다. 네, 그렇죠.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라운드의 그걸 조절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이제 특히나 뭐 저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1적구와 2적구의 간격이에요. 촘촘해야 할수록 스피드가 빨라야 돼요. 라운드를 많이 그리면 예. 불리하겠네요. 그렇죠. 네. 커지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1적과 2적구의 간격이 멀수록 라운드가 커야 확률이 좋아지는 거고 네네. 이런 역삼단의 형태에서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이렇게 겪어보신다면 어렵겠지만 밑으로 내려오는 더블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가장 많이 치는 더블의 형태들이 이러한 배치인데 그렇죠. 옆돌리기 치기는 각도가 애매하고 그렇죠. 이 배치에서 제가 얘를 맞춰서 1, 2, 3 쿠션으로 내리고 싶어요, 공을. 네네. 그랬을 때 이 공에서 2 쿠션 지점을 잡는 방법은 저기 꼬미님 더블 쿠션 가르치는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여기서 내가 얘를 출발시켰을 때 이쪽으로 내려오는 각 여기에서 내 수구가 이렇게 그렇죠. 쳤을 때 쳤을 때 1 쿠션, 2 쿠션으로 맞을 수 있는 라인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한 이쯤이라는 라인이 형성이 되겠죠, 지금. 네네 그렇죠. 그럼 여기를 보고 치는데 누구는 이게 너무 넘쳐서 돌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누구는 안 내려와요. 그 차이가 스트로크의 스피드 차이예요. 스피드 차이. 제가 한번 빨리 쳐볼게요. 전제 네. 조건은 같은 당점에 같은 두께를 주고 빨리 치고 느리게 치고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쿠션 맞고 바로 서버리네요. 그렇죠. 느리게 한번 쳐볼게요.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스피드가 빠를수록 원쿠션에서 내가 준 하단의 회전력을 발생시키기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이 촘촘해야 할수록 스피드가 빠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각이 클수록 지금처럼 느리면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속도가 빠르니까 하단 당점 효과보다 반발력이 더 먼저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용하는 예를 본다면 이적구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고 1적구와 내공이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생겼어요. 네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라운드가 크게 들어가면 이적구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불리해지죠. 그렇죠. 특히나 더 내려보면 더 내렸어요, 각을 이렇게. 어렵죠, 어렵죠. 제각 돌리기를 치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이렇게 내리면 간격도 좁은데 이적구까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런 배치에서는 스피드가 빨라질수록 촘촘하게 촘촘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내려오게끔 당점은 6시에서 가야 하는 방향으로 한 느낌 느낌 정도, 네, 그렇죠. 느낌 정도. 많이 주실수록 많이 내려온다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회전을 많이 주게 되면 원쿠션에서는 내려오는데 여기서 역회전이 먹는 네네. 테이블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느리게 스트로크를 해야 하는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무조건 3 쿠션으로만 맞출 거예요. 천천히도 쳐줘야 되고 3 쿠션으로만 딱 맞출 거면 이런 공은 빠른 스트로크보다는 느린 스트로크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보시는 분들이 쳐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친다면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는
그래요.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이 속도 차를 체감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동호인 분들이 이렇게 같이 치다가 이런 배치를 치는 걸 봤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쳐서 대부분 네. 빨리 치죠. 안 내려오는. 네. 텔레비에서는 TV라 그러죠. TV에서는 선수들이 팡 하고 치는 것 같아요. 땅 하고 쳐서 막 멋있게 딱 내려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정말 한정적인 배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의 배치에서는 그 정도의 스피드는 필요 없다는 거. 정말 촘촘해야 할 때나 그렇게 회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럼 질문을 하나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배치가 있었죠. 예. 그 네. 역삼단을 친다고 생각했을 때 뭐 더블 쿠션 형식으로 예. 디펜스 생각해서 속도 조절해서 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이제 자신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소위 말해 양방을 보는 거죠. 좀 강하게 쳐서 네. 이렇게도 예. 맞았으면 싶은 생각에 사람들이 보통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세게 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예 얘는 3쿠션이 아니고 4쿠션 이상으로 보려면 아까보다 속도를 빠르게 해서 좀 촘촘하게 그렇죠. 그럼 내리면 속도를 되겠죠. 빠르게 해주시면 안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하시는 뭐 양방이라는 왔다 갔다 하면서 맞을 수가 있는데 제가 걱정을 하게 되는 거는 아예 안 내려오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항상. 예. 엄청 쉽게 치셨지만 실제 저희들은 여기까지 보내기가 부담이 어렵죠. 되거든요.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조금 차가운 말일 수도 있지만 네. 안 치실 거예요, 어려우면? 쳐야죠. 언젠간 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마냥 실력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쳐보면서 실력을 올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피드 조절을 해서 연습하는 방법은 이 공은 이제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하단에 반 팁을 주고 두께를 하나 설정을 할 거예요. 8분의 2라는 두께를 설정했어요. 스트로크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처음에 쳐보는 거예요. 8분의 2 두께를. 그랬더니 이 정도 내려오네. 빠르게 쳐보는 거예요, 또. 그랬더니 뭐 이 정도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가네. 이것만 10번만 쳐보셔도 감각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 이 정도로 느리게 치면 이렇게 내려오겠구나라는 뭔가의 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 감을 마진을 조금씩 좁혀가는 거죠. 맞을 확률을.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보낼 수 있게. 뭐 지금은 제가 어려운 공이라는 배치를 놨지만 네, 실제로 이런 공을 많이 사용하시는 배치가 이런 배치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식의 배치들. 그렇죠. 이게 지금 설령 일로 똑같이 들어와도 스피드가 빠르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네. 근데 스피드가 느리면 내려가고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방금 같이 좀 제가 극한 배치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배치는 굳이 세게 칠 필요가 그렇죠. 없네요. 네. 그거를 아시라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같은 배치는 굳이 빠르게 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지금 샤넬님 머릿속에 생각이 네, 났죠. 그렇죠. 그러면 샤넬님은 이미 감각이 플러스 1이 되신 겁니다. 원리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얘는 확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배치네요. 그렇죠. 한번 쳐보실까요? 아, 이것도 좀 그렇죠. 세네. 이게 빠른 거죠. 그렇죠. 아, 이거는 빨랐으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쳐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치는 익숙지가 거죠. 않으니까 그렇죠. 확실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도 그렇죠. 타격이 지금도 빠르죠. 네. 하지만 뭐 재수로 들어갔죠. 네. 이건. 또 이런 확실히, 식으로 그 속도 조절을 해서 이 쳐보시는 연습을 몇 번이라도 하시면 감각이라는 게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2번 쳐봤지만 그 부드럽게 이 스트로크 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빠르고 힘이 그렇죠. 들어가게 되네요. 안 해봤기 때문이죠. 네. 안 해봤기 아. 때문에. 이렇게 탄도님과 오늘 역삼단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리는 더블 쿠션 형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기존에 치실 때는 아마 감각적으로 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탄도님의 설명을 듣고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고생해주신 탄도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